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조니뎁 사칭 DM 사건 해프닝 재밌게 잘 보셨죠?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니까 저는 사실 플랫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나의 족적을 남겨놓고 그게 글로벌한 플랫폼이든 국내에 있는 플랫폼이든 간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해외에서 쓰는 다른 플랫폼도 좀 몇 개 있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플랫폼들의 제 페이지를 개설하고 저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려고 문의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사실은 한 10개 중에 9개는 이런 류의 작업을 거는 메시지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작업을 거는 메시지 중에 인도네시아 말로 저한테 그게 구글 번역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막 sorry 이러면서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냥 일단 이 사람들은 왜 나한테 말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페이스북에 제가 제 홈페이지를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제 보이스 오버 액터고 성우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한영 MC고 통역사고 이런 소개를 적어놨는데 여자면 무조건 말을 거는 거예요. 여자면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여자면 그냥 뭐 아시안까지는 인지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여자면 무조건 말을 걸고 그 다음에 Hi, Hello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만약에 Dear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약간 긴장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원래 Dear이란 말이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닌데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니 이름이 뭐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피고름자는 시간과 고민에서 깨달은 바는 Hi, Hello 다음에 Dear, My Dear 그러니까 우리 또 말하면 자기야 막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나를 비즈니스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대한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끊으세요. 네, 끊으세요. 정말로 저한테 일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여자라는 거 말고도.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인스타도 만들고 뭐 블로그도 쓰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프리랜서 10년 차니까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런 DM들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면 뭐 한두 시간째 매여가지고 답장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일이 아니었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돈 달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메일로 오는 거는 전부 다 돈 좀 보내줘. 아니 뭐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외국인 클라이언트하고 일을 해보면 일단은 뭐 미스라고 붙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미스 클레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잘 없고 바로 그냥 이름 부릅니다. 클레어, 하이 클레어, 나는 누구고 뭐 어디에서 일하고 그래서 너한테 이런 샘플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사실은 제한 없이 전 세계의 모든 고객들에게 접촉할 수 있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한 100개 받았으면 100개 중에 1개 정도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를 찾아서 성우 작업을 맡긴 분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항공 운수업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이제 직원을 일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소개 자료를 보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녹음료는 얼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페이를 지불하면 좋겠냐 이걸 한 번에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의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알아먹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이분은 꽤 그냥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접었는데 자기가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준비가 다 됐으니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녹음을 반씩 일면식도 없고 오로지 페이스북 메신저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신저에서 얘기한 바로 서로 이렇게 간파를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거래를 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어서 저랑 녹음 2개를 보내기로 됐었는데 어떻게 딜을 했냐면 녹음 2개 중에 먼저
녹음료의 반을 페이팔로 지급을 하면 받는 즉시 제가 녹음 하나를 먼저 보내주고 두 번째 녹음은 제가 먼저 보내고 나머지 대금을 송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좋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대요 자기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또 저의 페이지 그다음 저희 샘플 유튜브 이런 거 다 보여주고 허구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인식시켜준 다음에 일사천리 일이 진행돼가지고 녹음은 30분 만에 끝나고 녹음 대금도 페이팔로 그 자리에서 다 받았어요. 제가 느낀 거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일이 성공하게끔 포맷을 갖춰서 여러분한테 다가간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제 이런 지식 공유 또 이런 재능 나눔 사이트로 제일 유명한 그의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제 프로필을 올려서 해놓은 지 저는 이제 거기서 녹음 일을 주로 하거든요. 녹음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보내주고 거기서 사이트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결제를 하고 근데 제가 딱 2번 환불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상대가 나에게 일을 주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2번 환불해준 경우는 이 범주에 들지 않은 경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물이 어떤 건지 자신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 2번째는 오로지 머릿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공모전에 도전하시는 분들, 대학생 이상의 공모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물은 있는데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과제물, 공모전에 샘플로 넣는 영상에 거기 제출할 영상에 제 목소리를 입히고 싶은데 정말 한 10번이면 10번 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저는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녹음해서 보내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수정을 해주고 결국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기에 제가 깨달은 거는 이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뭔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구나를 깨닫고 그 뒤로 공모전이에요 이러면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아닌가 다르게 최근에도 공모전에 낼 거라고 해서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전화까지 오고 막 원래 온라인에서 하면 다 메신저로 채팅으로 끝이 나지 전화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전화까지 해서 계속 되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길래 진행을 했는데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샘플로 보낸 그 영상이 여기 있는 성우 이 목소리로 해주세요 했는데 남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분 정말 모르는구나. 여자 성우 목소리를 원하면서 남자 목소리로 더빙이 된 영상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원하는 분을 빨리 찾으시길 바란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환불해 드리겠다고 끝이 났고 2번째는 나이가 되게 많으신 할아버지 목소리의 예상컨대 한 70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파일을 먼저 던지고 글로 설명이 귀찮으니까 전화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해요. 알아들었냐? 2번째 확인했냐? 계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뽑기다가 해서 보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소리보다 조금 못 미친다.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근데 계속 그 뭔가를 요구를 하시는 게 머릿속에 딱 완벽하게 구현돼야 되는 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2번, 3번 수정한 녹음을 보냈는데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길래 저한테 발음이 안 좋다. 일본 사람 말 같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일단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반응을 보니까 뭐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서 고맙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낚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녹음은 이미 받았고 자기네 결제가 취소가 됐으면 돈은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프리랜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업이든 간에 이렇게 고객과의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 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고객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플랫폼에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하루에 막 여러 가지 대응을 하다 보면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죠. 왜 인스턴트로 얼굴을 보질 않으니까 되게 매너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한다던가 그러면 질문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띄엄띄엄 계속 물어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행사 같은 경우면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면 될까요? 물었을 때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충북 음성에서 중고 농기구를 영어로 경매를 한대요.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충북 음성까지 내려가서 1박 2일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딸린 어떤 숙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개런티까지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냐 했더니 결국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자기가 내부에 한 번 더 결제를 받아보고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 말이 회사에서 대행을 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 대행사를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한테 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저를 하루 종일 이렇게 저한테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가신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다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은 일단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행사는 사실 좀 희소성이 크고 또 단가도 크기 때문에 일을 의뢰하는 분들이나 하는 저로서는 되게 부담이 있는 성격의 일인데 국제행사 진행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박하게 진행이 돼도 그리고 사실 일이 제대로 될 거면은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도 체크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과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이 모든 절차대로 지원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정보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제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대해주시는 분들 중에 빵꾸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일이 될 일들은 사전 작업들이 쫀쫀하게 잘 기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종의 어떤 외주 일을 맡기거나 의뢰를 하고 협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틀을 갖춘 왁구를 갖춘 기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질문만 한다. 기본적인 질문만 한다. 그러면 3-4번 질문을 받아보고 이건 좀 아니겠다 싶으면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제 마음이 좀 조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달파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은 오디션인 것 같아요.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저 주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오디션에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알 수 없지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단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의 경우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안 된 건지 상대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원래 안 될 일이었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너무 회사를 자신한테만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어서 오늘 이제 프리랜서의 하루, 프리랜서의 고충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작은 팁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Stay tuned, bye!